안녕하세요. 김용진 원장입니다. 이번 수요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의 비교 분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서저리 시스템이 지금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제조사들에서 제조사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한 전용의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 시스템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굉장히 많은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회사 제조사별로. 각각마다 그 특장점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서지컬 템플레이트의 특장점이 다르게 되겠고요. 또한 드릴링 시스템도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타사 시스템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서 원가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 시스템을 봤을 때는 풀리 가이드 시스템과 파셜리 가이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 오스템의 원가이드 시스템은 풀리 가이드입니다. 드릴링부터 임플란트 식립까지 가이드 홀을 통해서, 즉 하나의 서지컬 템플릿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사전 보철까지 할 수 있는 풀리 가이디드 임플란트 서저리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타사 중에서 특정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파셜리 가이디드 서저리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 단계까지 드릴링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파이널 드릴링과 임플란트의 식립은 가이드 없이 프리핸드로 식립하게 되는 시스템을 출시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저런 시스템들도 이제 완전하게 풀리 가이드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스템의 스마트 가이드 같은 경우도 3.0 정도까지만 드릴링을 하는 저런 파셜리 가이드의 일종이지만 컴퓨터 가이드 시스템의 컨셉을 채용을 하면서 저렇게 파셜리 가이드를 제공하는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파이널 드릴링은 실제 가이드를 제거하고 하게 되겠죠. 하지만 현재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건 풀리 가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메이저 회사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 시스템들을 비교 분석한 건데요. 제가 존경하고 원가이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계시는 김기성 원장님께서 만든 이 테이블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김기성 원장이 워낙 디지털 가이드 수술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고 많이 하고 계시죠.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김기성 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요거를 바탕으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이드 시스템마다 특장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메탈 슬리브의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메이저 제조 회사들에서는 저런 3쉐입사의 임플란트 스튜디오라는 플레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비싼 것과 연회비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죠. 특정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의 플래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출시를 하는 데도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좀 유저의 사용 편의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이 보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메이저 회사들에서는 임플란트 스튜디오라는 플래닝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 옵셋이라는 값이 제조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즉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 시스템별로 다른데요. 이전 시간에 제가 옵셋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옵셋은 플래닝된 픽스처의 탑에서부터 생성되는 가이드홀의 탑까지의 거리를 옵셋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옵셋 값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진지바의 두께와 서브 크레스탈로 식립되는 그 양, 거기에 최종적으로 가이드홀의 두께를 합한 값이 되겠죠. 즉 옵셋의 값에서 진지바의 두께와 서브 크레스탈 플레이스먼트 양을 빼게 되면 생성되는 가이드홀의 두께가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드홀의 두께는 진지바의 두께, 그리고 서브 크레스탈로 식립되는 그 양에 따라서 가이드홀의 두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컨셉을 이용해서 우리가 임플란트의 수직적인 위치를 조절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옵셋 값이요,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이드 시스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오스템은 원가이드 시스템이 10.5의 단일 옵셋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타사 같은 경우에는 9mm의 옵셋을 기본으로 하고 10.5와 12mm까지 옵셋을 거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12.5mm의 높은 큰 옵셋 값을 단일로 부여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옵셋 값을 또 변경시킬 수 있는 시스템들도 있게 되겠죠. 우리가 이 옵셋이 크면 클수록 좋을까요? 물론 정확성 면에 있어서는 옵셋이 길면 길수록 정확합니다.
하지만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옵셋이 길면 길수록 가이드 홀의 두께가 두꺼워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드릴링이 어려워집니다. 즉 환자의 개구량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개구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최후방 구치 같은 경우에선 옵셋이 굉장히 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접근에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오스템의 원가이드는 10.5mm에 즉 정확성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술자의 사용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옵셋을 10.5mm의 단일 옵셋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 옵셋을 변형시키는 시스템들을 왜 변형을 시킬 수 있게 할까요? 간혹 가다가 진지바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거나 아니면 서브크레스탈로 굉장히 깊게 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될 때 9mm 정도의 단일 옵셋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저 9mm의 옵셋만으로는 진지바가 두꺼울 때 아니면 서브크레스탈로 깊이 심어야 될 때 좀 불편해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성되는 가이드 홀이 진지바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 서지컬 스텐트 자체를 위치시킬 수가 없겠죠. 플랩을 열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옵셋을 올리게 됩니다. 임상적인 상황에 따라서요. 10.5mm와 12mm까지 옵셋을 거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될 때는 내가 지금 드릴링하는 부위, 즉 가이드홀의 옵셋을 확인을 하시고 그 옵셋에 따라서 드릴링의 길이를 달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변형의 옵셋을 채용하는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드릴이 테이퍼 받기가 어렵습니다. 스트레이트 드릴을 사용을 해야지만 옵셋의 그런 거상 유무에 따라서 드릴링의 깊이를 조절을 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최근 대부분의 임플란트 시스템들이 테이퍼 바디 임플란트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테이퍼 바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경우라면 드릴과 임플란트 바디의 코디네이션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초기 고정력을 얻는데 불편함이나 항상 예지성 있는 초기 고정력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이유로 저는 이런 가변형의 옵셋을 사용하는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 시스템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이드 시스템을 분류를 할 때는 그 가이드 홀과 드릴의 인터페이스, 즉 메탈 슬리브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기도 하고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기성 원장님의 표를 보시면 메탈 슬리브가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있겠죠. 대부분 반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스템의 원가이드 시스템은 메탈 슬리브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릴링 가이드 인터페이스, 즉 가이드 홀의 내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슬리브 리스, 즉 원가이드와 같은 메탈 슬리브가 없는 것과 이제 드릴 키 시스템이라고 해서 가이드 홀의 드릴의 직경에 따라서 적절히 맞는 드릴 키를 삽입을 하고 즉 메탈 슬리브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고서 그 드릴 키를 통해서 드릴링을 하는 개념이 있겠고 메탈 슬리브가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시스템으로 크게 구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슬리브 리스인지 아니면 원 메탈 슬리브, 하나의 그 메탈 슬리브가 들어있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리브 리스 디자인은 저렇게 드릴링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메탈 슬리브가 있는 것들도 저렇게 메탈 슬리브의 내면을 통해서 가이드가 드릴이 가이드가 되는 거겠죠. 슬리브가 없거나 아니면 하나의 메탈 슬리브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가이드 수술 시스템은요, 대부분 특정 임플란트 회사에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전용 드릴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시장이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드릴킷 시스템은 현재는 잘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가이드 홀은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드릴의 직경에 따라서 드릴 키를 순차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즉 드릴 키의 내면의 직경을 늘림으로 인해서 드릴의 직경을 넓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요. 이전에 세렉 가이드가 이렇게 드릴 키를 제공을 해서 스트레이트 드릴을 사용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2.0 단계의 드릴을 사용을 할 때 정확성, 즉 이니셜 드릴의 정확성을 위해서 메탈 슬리브가 내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2.0 드릴을 할 때만 드릴 키를 사용하게 하는 국내 시스템도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전 시간에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메탈 슬리브 자체가 가이드 수술의 정확성을 높여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했던 연구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그룹에서는
메탈 슬리브가 있는 원가이드 서지컬 템플릿, 다른 그룹에서는 메탈 슬리브가 없는 일반적인 원가이드 템플릿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정확성을 비교를 해봤더니 여러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메탈 슬리브가 없는 것이 훨씬 정확했다. 특히 버티컬 포지셔닝과 앵귤러한 데비에이션에 있어서는 훨씬 더 메탈 슬리브가 없는 것이 높은 정확성을 보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메탈 슬리브를 삽입하는 것 자체가 포지셔닝 에러, 즉 본딩 에러가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저렇게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식립된 임플란트의 어떤 수직적인 에러 아니면 앵귤러한 에러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해주세요. 위에 걸려서 안 들어가면 하마처럼 크게 위아래로 하면 소리 내는 게 아니라 아래 크게 한 번만 해보세요. 같이 빼야 돼. 안 빠져요. 우리 크게 안 하면. 해보세요. 다음으로는 슬리브를 오픈할 수 있냐 없냐의 유무인데요. 다른 시스템과 다르게 오스템의 원가이드 시스템은 메탈 슬리브가 없기 때문에 라테랄로 오픈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대합치로부터의 인터피어런스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합치의 방해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환자의 개구량이 좀 적더라도 라테랄 오픈 타입의 가이도를 이용해서 측방 접근이 가능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가이드 수술 시스템은 가이드 드릴의 타입에 따라서도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스트레이트 드릴과 테이퍼 드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드릴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겠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스트레이트 드릴을 사용했을 때 열 발생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드릴의 자체가 가이드의 내면과 유격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드릴의 진입부터 충분한 양의 그 주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쿨링 에피션시가 테이퍼 드릴보다 떨어집니다. 따라서 열 발생의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타사 같은 경우에 즉 스트레이트 드릴을 사용하는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드릴링의 시퀀스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니셜 드릴링 같은 경우에도 짧은 드릴부터 긴 드릴, 그리고 확공의 단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금씩 하죠. 또 하나는 이 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드릴의 스피드를 50rpm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노멀본이나 소프트본에서는 괜찮겠지만 하드본에서는 굉장히 드릴의 진입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테이퍼 드릴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릴의 그런 어떤 타입에 따라서 드릴링 시퀀스가 달라지고 드릴링의 어떤 속도가 달라진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별로 드릴링 제한하는 드릴링의 스피드도 달라지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한번 그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메탈 슬리브가 없는 시스템이고요. 하지만 스트레이트 드릴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드릴링이 횟수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고속의 드릴링을 사용하는 시스템이고요. 제일 열 발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2.0의 드릴을 사용을 할 때 짧은 드릴부터 조금씩 씁니다. 7mm, 8.5mm, 10mm, 11.5. 내가 식립하고자 하는 임플란트의 길이까지 순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도 그 드릴링 사이트를 확공을 하는 단계에서도 굉장히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가를 시켜서 열 발생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드릴링의 횟수가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개구량이 충분하고 접근이 충분한 상악 전치부, 하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개구량이 작은 환자에서 구치부에서 접근할 때는 여러 번의 드릴링을 하는 것이 술자나 환자에게 유리한 점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릴링의 숫자를 많이 가져가는 것이 정확성을 높여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이드 시스템은
최대 4번 정도의 드릴링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지겠죠.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빠르게 식립해야 될 때는 그런 드릴링 시퀀스가 심플한 원가이드 시스템이 좀 우월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전치부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사용되는 드릴의 횟수가 굉장히 많죠. 다른 스트레이트 드릴을 쓰는 시스템에서는 이런 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특히 메탈 슬리브가 내면에 있는 경우엔 주수가 충분하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가이드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면 가이드 배럴과 가이드 홀의 그 내면 사이에 유격이 0.1mm 정도가 되는데요. 그를 통해서 주수가 어느 정도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메탈 슬리브가 있으면 유격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수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메탈 슬리브가 있는 경우에 또한 스트레이트 드릴이기 때문에 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저속으로 드릴링을 가이드합니다. 50rpm 정도. 그래도 저는 열 발생이 좀 우려가 돼서 주수를 적게나마 하고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골질이 좋은 부위에서는 굉장히 드릴링하는데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구치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후방 구치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최후방 구치라고 한다면 환자가 개구량을 충분히 유지하지 못하면 드릴링 하는 동안 환자의 입이 다물어질 것이고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테이퍼 드릴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테이퍼 드릴을 쓰게 될 때 제일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쿨링 에피션시입니다. 주수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테이퍼 드릴 그리고 메탈 슬리브가 없는 가이드 시스템, 그거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원가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테이퍼 드릴을 차용한 원가이드의 드릴링 시스템이 굉장히 열 발생을 줄여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히팅 네크로시스를 막아줄 수 있다. 우리가 간혹 디지털 가이드 수술하고 나서 이런 히팅 네크로시스를 겪고 나면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히팅 네크로시스에 대해서는 다음 컴플리케이션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일단은 예방을 하는 게 최우선이죠. 한번 발생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지털 가이드 수술 시스템을 고르고자 할 때는 열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드릴링을 심플하게 가져갈 수 있는 드릴링 시스템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인데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특정 회사의 이름을 얘기하기도 그렇고 특장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원장님께서 가장 많이 식립하고자 하시는, 즉 원장님께서 제일 친근한 임플란트 시스템을 식립할 수 있는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을 선정을 하셔서 그거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렇게 수요화장 세미나를 드시는 분들께서는 오스템의 시스템을 가장 많이 쓰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장 정확한 위치에 편리하게 식립할 수 있도록 개발된 원가이드 시스템에 적응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나는 타사들도 조금 한번 특장점이 있어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써보시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먼저 하나의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 시스템에 충분히 적응을 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도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고려할 때 디지털 가이드 수술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하기 위해서 고려하실 때는요.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게 메탈 슬리브의 유무, 즉 서지컬 템플릿이 어떤지, 그리고 그 시스템의 옵셋이 어떤지, 단일 옵셋인지 옵셋을 거상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드릴 시스템이 스트레이트 드릴인지 아니면 드릴링 시퀀스가 복잡한지 아니면 심플한지, 주수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드릴링 스피드를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장님께서 사용하시는 드릴링 컨셉과 유사하다고 한다면 그 시스템을 도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잡한 게 우리의 가장 큰 적이다. 멍청한 사람들도 어떤 것을 복잡하게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려운 건 심플하면서 좋게 만드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시장에 굉장히 많은 디지털 가이드 수술 시스템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도 좋은 것이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임상에서 경험한 바로는 이 원가이드 시스템은 메탈 슬리브가 없기 때문에 가이드 자체가 심플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탈 슬리브가 없음에도 그 더블 컨택 컨셉, 가이드의 내면과 드릴의 에이펙스 부위에서 본 컨택, 두 번의 컨택이 일어나기 때문에 메탈 슬리브가 없더라도 정확성은 보장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테이퍼 드릴과 원투투 테이퍼 드릴의 그런 드릴 파트를 그대로 채용을 해왔기 때문에 드릴의 절삭 효율이 좋고, 그로 인해서 드릴링 시퀀스를 심플하게 맥시멈 4번 정도면 끝낼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짧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면서도 정확하고 굉장히 좋은 디지털 가이드 수술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원가이드 시스템을 타사들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특장점을 좀 찾아봤고요. 원장님들께서 가이드 시스템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